이번 시간은 무작정 따라하기 두 번째 시간으로 실행창 가지고 놀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은 저희 블로그에 가셔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제목이 무작정 따라하기이기 때문에 듣지만 마시고 같이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제 생각에는 백견이 불여일의 행인 것 같습니다. 100번 봐도 한 번 행동하는 것보다 낫지 않거든요. 특히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손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개발하는데 자유로움이 있어야지 훌륭한 개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 개발툴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시행착오도 좀 겪어야 되고 여러가지 테스트도 많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는 같이 한번 따라가면서 진행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다 실행은 하셨나요? 제가 이제 실행창 가지고 놀기라는 제목으로 이번 시간부터 실행창 활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 실행창을 활용할 수 있어야지 그 뒷단에 있는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 구성을 잠깐 보시면요. 화면은 크게 소스를 편집할 수 있는 편집 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 관리, 설정 관리, 아이콘 관리 등 관리 화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그를 볼 수 있는 로그 창 보기 기능,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레이아웃을 볼 수 있는 레이아웃 보기 기능, 그 다음에 그 함수에서 F1 키를 눌렀을 때 함수 미리 보기 화면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고요. 이런 화면들은 실제 실행창을 보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실행창을 띄워보고요. 함수 관리, 설정 관리, 아이콘 관리, 로그창 보기가 있는데요. 일단 하나씩 실행해 보겠습니다. 함수 관리는 함수 이렇게 조회하는 화면이고요. 설정 관리, 그 다음에 아이콘 관리, 로그창 보기 기능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오롯이 자동 팝업을 선택하고 창을 닫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행창을 다른 탭을 닫았고요. 실행창에서 가장 중요한 함수가 이제 콜이라는 함수인데요. 일단 콜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볼게요. 콜이라는 함수는 이 문자열을 실행하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라는 함수를 한번 등록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테스트입니다 하는 함수를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테스트로 호출해 볼게요. 다시 설명드리면은 문자열을 실행해서 함수로 만들고 그 만든 함수를 실시간으로 실행하는 예제입니다. 실행을 해보면요. 테스트입니다가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 얘기는 지금 이 문자열이 스타틱하게 돼 있지만 파일이나 아니면 DB나 다른 곳에 있는 내용, 네트워크나 그런 곳에 있는 내용을 받아다가 함수를 실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개발 툴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함수를 등록하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요. 이게 비단 입력한 내용뿐만 아니라 파일에 있는 내용이 됐건 DB에 있는 내용이 됐건 읽어다가 자바스크립트의 이벨 함수처럼 문자열을 실행해주는 함수인데요. 뒤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자열을 실행해서 함수를 등록해준다 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새 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입력받은 함수를 등록해주는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창을 하나 추가를 하고요. 이름은 그냥 런 페이지라고 할게요. 런 페이지에 페이지 아이콘
코드는 테스트로 할게요. 테스트에 run 페이지라는 페이지 코드를 등록하겠습니다. 페이지이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만들어야겠죠. 레이아웃은 간단하게 에디터랑 버튼만 만들겠습니다. 에디터 이름은 src라고 하고요. 버튼을 run이라는 버튼을 만들게요. 그 다음에 하나의 버튼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id는 그냥 ok로 할게요. 그 다음에 초기화 함수에서 이 에디터에 클래스를 하나 등록하겠습니다. 클래스 dv 에디터 this.src 이렇게 이 dv 에디터 함수를 잠깐 보면요. 함수에서 F1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얘는 타겟 페이지랑 에디터가 매개 변수로 해서 실행을 하는 거고요. 이 에디터에 신텍스랑 이벤트를 공통 이벤트를 등록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셨으면은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든 에디터와 버튼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다 실행이 되나요? 여기까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가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쭉 입력을 해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은 또 하나의 실행창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이번에는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실행창을 추가해 보면은 이전에 그 페이지 아이디가 그대로 이렇게 넘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전 페이지에서 등록한 기능들을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만든 넌 버튼에 대한 클릭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행창을 따로 해서 만든 이유는요. 레이아웃과 기능 부분을 분리해서 개발하자는 취지입니다. 바로 개발 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데이터랑 모델이랑 화면을 이렇게 구분해서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놓은 거거든요. 레이아웃에서는 화면과 이벤트들만 등록을 하고 실제 구현은 다른 함수에서 이렇게 구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구현들이 실시간으로 적용되게끔 이렇게 하는 취지에 있습니다. 그 런 실행 버튼에 대한 클릭 이벤트를 등록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알림창을 하나 띄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행 버튼 클릭. 실행 버튼 클릭이라는 알림창이 뜨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래서 여기 오셔서 실행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 버튼 클릭이라는 알림창이 뜨게끔 되어 있죠. 이처럼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했던 여기서 함수를 new 등록을 해볼게요. new punk라는 함수를 등록을 하고요. 여기는 new punk 실행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까 콜이라는 함수를 여기서 이제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src라는 에디터이기 때문에 src의 value, 이 src의 value를 실행하라는 얘기는 요 텍스트를 실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함수로 만들어졌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new punk라는 함수를 호출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설명드리면은 지금 입력받은 내용을 함수로 실시간으로 등록하고 그 함수를 실행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고요. 얘를 클릭했을 때 new punk 실행이라는 알림창이 뜨면 되겠죠. 여기에 뜨네요. 그랬을 경우에 다시 여기 this로 바꿉니다. 알림창이 이제 이 화면에서 뜨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은 이제 조금 응용을 해볼게요. 웹에서 다운로드 받은 그 내용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웹이라는 걸로 콜해서 웹브라우저에서 아무 파일이나 실행을 해볼게요. 다음 미디어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실행을 해서 창을 좀 키우고요. 이 콜백으로는 타입과 데이터가 이렇게 넘어오는데요. 이 내용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제 더 타입 중에 리드라는 타입이 왔을 때 this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src에 append해서 이 데이터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다 입력을 하셨나요? 다시 설명드리면은 이 웹이라는 객체의 그 URL을 콜할 수 있는 콜 함수에서 URL과 콜백 함수로 해서 등록을 한 겁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좀 작은데요. 좀 키워볼게요. 다음 URL을 호출해서 호출한 데이터를 자기 자신의 그 src에다 출력을 하는 함수를 만든 겁니다. 제가 교육이나 강좌에 익숙하지 않은 데다가 마이크 울렁증까지 있어갖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좀 어려운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실행창을 보시면요. 고정된 new 펑션이라는 함수를 등록하고 실행하는 거였는데 이제 가변적인 함수를 등록하고 실행하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실행창의 이 실행 기능이 가변적인 함수를 등록하고 실행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만 만들 수 있으면 이 간단한 나만의 실행창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가변적인 함수를 등록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넌 버튼 클릭 함수를 좀 수정해 보겠습니다. 넌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함수를 수정해 볼게요. 그래서 그 src라는 변수에다가 this.src의 value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str이라는 함수를 붙일게요. 이 str이라는 함수를 붙이면은 문자열이 이동이 가능한 문자열로 바뀌고요. 이동 함수들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 내용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실행하는 함수 소스는 src의 find pose라는 이런 기호를 만났을 때까지 함수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new 라인을 만날 때까지 또 이동을 하고요. 콜을 함수를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하나는 이 펑크 src라는 콜과 또 하나는 런 펑크라는 함수를 만든 후에 이런 펑크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은 그 에디터의 밸류를 이동이 가능한 문자열로 만들고요. 특정한 기호를 만날 때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그 레프트 왼쪽에 있는 값을 펑크 src에다 넣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뉴라인까지 이동한 다음에 펑크 src 값과 run 펑크라는 함수를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run 지금 등록한 run 펑크를 실행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함수를 만들고서 실행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요 테스트 화면에서 함수를 아무 함수나 등록을 할게요. this.alert에 xx 이렇게 하고서 실행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알림 xxx가 나오죠. 다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에디터에 소스를 갖고 온 다음에 이 기호를 만날 때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동을 한 거고, 이동한 거의 왼쪽 부분을 펑크 src라는 변수에다 넣고요. 그 다음에 뉴라인을 만날 때까지 또 이동을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동을 한 거죠. 그러면은 요 src라는 값은 요 xx 요 값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한번 요 두 가지 함수를 얼러트를 해볼게요. 펑크 src랑 src를 이렇게 얼러트로 띄워보겠습니다. 실행을 한 다음에 실행을 버튼을 클릭했을 때 펑크 src는 요만큼이 되고요. src는 xx라는 펑션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등록한 nonfunc라는 함수를 실행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요 xx를 실행한 거가 되는 거죠. xx 펑션을 다시 설명드리면은, 아까 전에는 고정된 함수였는데 이제 실시간 함수를 등록하고 그 함수를 실행하는 형태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테스트를 한번 실행해 볼까요? 아까 만든 어떻게 될까요? 실행을 하면은 테스트입니다가 실행이 되죠. 테스트 함수도 한번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테스트 함수도 아까 만든 그 다음을 호출하는 그 페이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가 됐었다면은 이 실행창이 어떻게 동작하는지가 이해가 됐을 건데요. 실제 실행창에서 실행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관리를 가셔서요. DV에 펑크 매니저를 조회합니다. 함수 관리가 아니라 실행창 스크립트 런 페이지를 조회를 할게요. 그래서 pass run script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얘가 이제 실행창에 있는 내용을 분석해서 실행해주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볼게요. 좀 크게 해서 볼게요. 이 실행창에 있는 src를 가져다가 마찬가지로 특정한 기호, 얘가 이제 라인 커맨드로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요 기호를 만날 때까지 계속 루프를 돕니다. 그래서 이 만난 이 타입이 콜이냐, 레이아웃이냐, 페이지 인포, 클래스이냐에 따라서 여기서 구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타입에 따라서 레이아웃일 때는 화면을 만들어주고, 콜일 때는 아까 봤듯이 run 이렇게 실시간으로 함수를 등록하고 요 함수를 실행하게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일 때는 클래스를 등록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창에서 라인 타입에 따라서 구현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함수 등록해주는 부분은 그 밑에서 또 한번 루프를 돕니다. 루프를 돌아서 그 함수 주석일 때 처리해주는 거, 함수명과 그 함수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실행해주는 소스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복잡하지만 원리는 여기에서 보여준 원리랑 동일합니다. 소스에 문자열들을 파싱을 해서 그 파싱한 내용을 그 구분자의 타입에 따라서 실행을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적용 버튼도 이렇게 문자열을 파싱해서 DB에다가 저장을 하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요 함수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하면은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실행창과 저장하는 스크립트가 있고요. 저장도 마찬가지로 그 특정한 기호를 파싱해서 실질적으로 DB에다 넣는데 여기는 함수가 하나 있어요. make src2 db라는 함수를 공통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 함수를 잠깐 보시면은 공통 함수의 make src2 db라는 거는 소스를 db로 만들어라 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이제 페이지 그룹과 페이지 코드와 소스를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DB에 인서트 하거나 업데이트를 하거나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타입이 아까 이제 라인에 있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레이아웃일 때는 레이아웃 DB에다 넣고, 페이지일 때는 페이지 DB에다 넣고, 구현 함수일 때는 일반 함수 DB에다 넣고, 이렇게 이제 나눠서 저장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요. 저장이 완료가 됐다면은 실행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실행과 적용 기능을 완전히 이해했다면은 이 실행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프리뷰 페이지라는 건데요. 프리뷰 페이지라는 거는 지금 실행한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면 이 페이지가 되겠죠. 이 페이지에다가 그 실시간으로 함수들을 등록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그 이 페이지 아이디를 가지고서 이제 실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서는 소스를 실행하고 그 실행한 내용을 DB에 저장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함수 관리에서 이 함수명을 수정을 하면은 실시간으로 그 함수를 수정할 수 있거든요. 조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none이라는 게 조회하면 none이 들어간 함수들이 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렇게 조회가 되니까요. 함수를 찾을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내용도 마찬가지로 내용도 이제 어떤 특정한 문자열을 조회할 수 있는데 여기는 실시간으로 조회해야 되는 건 아니고 엔터를 치면은 바로 조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엔터를 치면은 바로 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함수를 찾거나 함수에 있는 내용을 확인할 때 유용하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구분이나 요 설명에서도 그 해당하는 내용이 조회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실행이 들어간 것만 나오고요. 저장에 해당하는 내용들만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또한 이제 함수 관리에서 이 유형을 클릭했을 때는 미리 보기 창이 바로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함수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바로 이렇게 유형에 있는 함수를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그 해당하는 함수가 미리 보기 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함수 관리에서 이제 여러 페이지를 보고 싶을 때는 함수 관리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 이름이나 입력하시면 되고 취소 누르면 자동으로 이름이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공통 함수인 것들을 확인하고 싶다. 이제 조회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실행창에서 무식하게 그 dv.funcmanager 이렇게 입력해서 페이지 열기를 하시면은 그 함수 관리 창이 자동으로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제 띄워놓고 보실 때는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함수 관리를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사용 안 하시는 것들은 이제 요 탭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닫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까지 함수를 실행하고 저장하고 조회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설정 관리를 어떻게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만든 런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는 소스가 있으니까 이 테스트로 이동할게요. 테스트로 이동하신 다음에 아까 이제 OK 버튼을 만든 게 있잖아요. OK 버튼도 한번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컴프라고 이렇게 놓고요. 여기는 데이터에 테스트. 컴프를 등록하실 때는 그 구분 코드랑 구분명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컴프에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나 아니면 쿼리 같은 걸 등록하시면 좋습니다. 아무 내용이나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개발 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대충 아무 내용이나 입력을 하고요. OK 버튼을 클릭했을 때 저 컴프에 있는 내용을 불러와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데이터에 테스트 하는 컴프에 있는 내용을 불러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면요. OK 버튼 눌렀을 때 아까 등록한 내용이 알림창으로 떴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OK를 눌렀을 때 이 내용이 뜨네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은 이 컴프는 많은 양의 데이터나 쿼리 같은 거를 등록하고 바로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구분자고요. 이렇게 등록을 했으면은 요 설정 관리 화면에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룹이 데이터였죠. 데이터를 조회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조회가 되고요. 여기서 수정을 해 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적용을 누르고요. 다시 OK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모두들 많이 애용해 주세요가 등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컴프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등록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예를 들면 쿼리 같은 것도 등록을 해 놓으면은 실시간으로 쿼리를 바꾸면 수정이 바로 됩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무작정 따라하기 연재를 통해 다양한 활용 방법이나 응용 예제들을 같이 해보겠는데요. 의견을 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